자, 이번 시간에는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배웠던 내용을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직접 입력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1001번 선택하시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시고 소득 명세의 작성은 생략하되 소득 처분은 반드시 입력할 것. 자, 회사는 1001번 쓰시고 이제 부속 서류 없이 소득금액 조정 명세서에 곧바로 세무 조정하는 예들만 출제된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할 때 계속 직접 입력을 눌러야 되니까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을 선택할게요. 회계관리 가서 환경 등록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법인 탭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할 때 조정 과목이 자동으로 뜨는 걸 쓰지 않고 내가 그냥 직접 입력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껐다가 다시 들어가 보면 이제 커서가 이렇게 찍혀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이미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입금 및 입금불산입, 손금 및 송금불산입에서 다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얘기예요.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앞에서 이론을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가셔가지고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여기 소득명세 작성은 생략하라는 말은 요 밑에 이거 있죠. 여기 지저분하게 법인세는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유 일주를 처분한다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첫 번째, 당기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감옥에는 상식적인 서른서 쓰면 돼요. 법인세 비용 코드 번호 입력해도 되는데 F2키 눌러가지고 998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직접 본인이 알 수 있는 편한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법인세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고 이미 배우셨죠. 법인세는 이런 시간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제 세금과 공과금에 배우시면 가보면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법인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셨어요. 두 번째,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장부가 7만 원짜리를 6만 원에 처분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자본 조정으로 잘 했어요. 그런데 이건 회계학상이고 세법상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손금이죠. 그래서 얘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쓰고 금액은 10,000원 그리고 자본 차이가 없으니까 기타 처분하시고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바로 앞전 이론을 들으셔야 되겠죠. 설명을 했으니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전기분 법인세 과다 납부로 인한 환급금 2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걸 자비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법인세는 지출 당시에 송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니까 돌아오면 입금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자비익으로 처리했대요. 수익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입금불산이 법인세 환급액 쓰셔도 되고 뭐 잡이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감 환율 방법으로 신고한 외화 단기 대여금을 기말에 매매 기준일로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세법상 평가 이익은 120만 원인데 회사가 100만 원밖에 잡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수익을 과소 계상했죠. 입금 산입 시켜줘야 되겠죠. 입금 산입 시키고 외화 환산 이익 금액은 20만 원 자산 차이 벌어졌죠. 유보 처음 생기는 거죠. 환산 이익이 유보 발생 처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200만 원을 지출하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어요. 잘했나요? 잘못했죠. 자산을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토지 취득세 금액은 200 자산 차이 벌어졌죠. 처음 생기는 거죠. 유보가 발생. 그럼 이런 유보들은 언제 없어지는 것은 이제 추측이 되겠죠. 언제 정리가 되겠어? 나중에 내다 팔 때 처분 손익이 달라지는 거야. 그때 유보가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여기는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본인이 알아서 편한 대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소득 처분. 그리고 이쪽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의 연습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재는 이론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는데 일단 따라하기라는 걸 가지고 따라서 했고요. 그
그 다음에 실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다 회차 붙었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문제, 지금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격표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연습 문제 1번과 2번의 범위 내에서 여러분은 시험에 이제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앞전에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했던 거니까 회사를 1002번을 선택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회사 1002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자기주식 처분 이익 300만원은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서 발생한 거다. 재무상태표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항목에 있는 거겠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에 산입해야 되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금액 300. 소득처분은 기타. 두 번째, 채무액 550만원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 액면가 450짜리가 시가가 500만원입니다. 자, 이걸 500만원짜리를 발행하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익 100을 다 자본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했대요. 이런 때 본 거죠. 그래서 시가를 초과하니 50만원만큼은 채무 면제의 이익으로 보니까 자본 항목이 아닌 입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금산이 채무 면제 이익 50, 이것도 살짝 가서 고치고 볼게요. 세팅이 기본적으로 저렇게 안 돼 있네. 귀찮으니까 환경 등록 가서 직접 입력 바꾸고 하겠습니다. 다시 채무 면제 이익 50만원 기타. 그 다음에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답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이론 시간을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다 미리 설명한 거니까. 영업의 수익에 포함된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 있습니다. 이 전기 법인세 과다 납부분을 환급받은 거야. 법인세는 낼 때 송금이 아니었죠. 근데 영업의 수익으로 잡았네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이 돼야 되겠죠. 이름은 전기 오류 수정 또는 뭐 법인세 환급액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300만원 기타 처분하시고 4번 보겠습니다. 상무이사인 개인 정준수 씨로부터 시가 2천만원짜리 인 상장 주식을 1,500에 저가로 매수하고 지금 1,500이라고 처리해놨네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 500만원만큼은 입금에 산입시켜야 되겠죠. 그거 이제 간주 입금이라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주 입금 500만원만큼 자산 차이 벌어졌죠. 유보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유보 발생. 다섯 번째, 시장성 있는 주식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32 손익계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인정하지 않죠. 평가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잡았으니까 입금 불산입 하시면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입금 불산입 530.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인. 자산 차이 벌어졌죠. 유보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단기 중에 구입한 매도 가능 증권이 있습니다. 취득 금액은 5천짜리, 기말 공정가액은 5,200, 200만 올랐네요.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했어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이란 자산을 증가시켰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으면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익인 거죠. 수익이 아니라. 잘 했는데 수익으로 잡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자산을 과대하게 계상했잖아.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자산이 감소되려면 자본을 감소하는 효과를 내야 되니까 자본의 감소는 이쪽이겠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쪽. 그래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해서 자산을 줄이자. 즉 자본을 감소시키자. 유보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세무상 송금이 생겼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똑같은 금액을 이쪽에다가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을 기타로 처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죠. 7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를 했습니다. 기말의 재평가 차액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거의 지금 6번하고 동일한 문제예요. 이런 때 봤던 거죠. 토지 들리고 건물 들려버렸어요. 하지만 회사가 수익을 잡진 않았죠. 하지만 자산 과대 계상한 거야. 즉 자본이 과대 계상됐으니까 이쪽에서 줄여줘야 돼요. 토지 1억 5천 유보 발생, 건물 1억 유보 발생.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평가 차익이라고 해서 동일한 금액을 반대쪽에다 써주고 기타라고 처분합니다. 즉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동일한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8번 전기의 토지를 2천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92만 원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으로 했으니까 얘가 송금 불산입 당하면서 유보 발생으로 이렇게 이미 생겨 있겠죠. 이걸 딱 읽으면 알아야 되지. 자, 그런데 세무조정은 적절히 이루어졌다.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에 이 토지를 2,050만 원에 내다 팔고 회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겠죠. 다른 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때 발생했던 이 금액 얼마냐? 92만 원의 유보가 처분하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처분 이익이 이 사람은 상황으로 보면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토지의 원가가 작아져서 이익이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분 이익이 과대 계상이 돼 있으니까 이제 반대로 입금 불산입하는 저 잘 몰라도 송금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이면 오른쪽으로 가야지.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쪽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없애야 되겠어요. 반대쪽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 금액은 그때 생겼던 유보는 처음 생겼었던 거죠. 감소로 사라져야 된다. 즉 세금과 여기 또 뭐냐 재평가 차익 기타 즉 어디냐 토지 취득세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토지 취득세가 유보 발생 처분되면 이 유보는 이 자산을 내다 팔 때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다음 9번째 봅시다. 업무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원납금에 대한 환급금, 자동차세의 환급금에 대해서 환부이자 26,000원을 모두 이자 수익으로 처리했어요. 자, 자동차세는 낼 때 세금이었죠. 돌아오면 이자 수익 잡으면 입금 맞아요. 그런데 보상의 성격으로 주는 이 환부이자는 입금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 이자 수익 26,000원 기타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세이 1003번의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작성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회사를 1003번으로 바꾸시고 얘도 여기 가서 기본값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시다. 직접 입력으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출자 상근 임원에 대해서 상여금 1,530만 원이 지급했으나 급여 지급 규정상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급여 지급 규정보다 추가로 지급된 이유는 회사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지급된 것이다. 임원에 대해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지급 기준 초과 임원 상여금 넘친 금액 535만 원 해당하는 임원의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회사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계상된 인건비의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부터 시작해서 급여, 상여, 퇴직급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는 지금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연임하기로 결정해서 지난 임기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한 거다. 자, 임원의 연임은 비현실적인 퇴직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퇴직이니까 퇴직금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손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뭘로 본다고 했냐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준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상여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관 가지급금이라는, 즉 쉽게 말하면 뭐 대여금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산 차이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또는 뭐 다른 이름을 쓰셔도 되겠죠. 대표이사의 퇴직급여라고 하셔도 상관없겠고, 1,500만 원만큼은 상여가 아니에요. 유보 발생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무이사 근속연수 5년이고 퇴직급여는 개인적 사정으로 사직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겠죠. 지급한 것이고,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을, 지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전무이사의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과 상여액은 단기본 포함해서 5천입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5천만 원 곱하기 10%, 그 다음에 근속연수가 5년이니까 5년 하면 5, 25, 2,500만 원이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입니다. 그런데 2,900을 받았네요. 400만 원만큼은 넘쳤죠. 송금 불산입 시키고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 400만 원 그 사람에 대한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는 모든 임직원에 대한 상여는 급여의 4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여는 이 급여의 40%래요. 그럼 금액이 맞나 봐야 되겠죠. 4,200만 원인데 점사를 하면 1,680이니까 작게 줬으니까 상관없죠. 그다음 여기는 3, 4, 10이 똑같네요. 상무이사 2,500인데 곱하기 점사를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100을 줬으니까 상여금이 한도 초과된 거죠. 100만 원만큼 초과된 거네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100만 원 상여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은 1,800인데 곱하기 점사를 하면 720인데 넘쳤죠. 임원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3번 보겠습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있더래요. 법인세 비용은 손금 불산이면 해야 되겠죠. 법인세 비용 금액 2천만 원 기타 사회 유출. 4번 전년도에 법인세에 대한 추가 납부분 300만 원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전년도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면서 영업의 비용 처리했네요.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추가 납부분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법인세 추가 납부분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했다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비용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300.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하시면 되겠네요. 5번 공장용 토지 구입 때 지출한 취득세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돼 있어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죠. 토지 취득세 또는 뭐 세금과 공과금 금액은 84만 원 유보 자산 차이 벌어졌죠. 유보 발생. 6번 잡손실 개정에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 관세법 위반에 대한 벌과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에서 배울 거예요. 비용 처리했네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잡손실로 했다니까 잡손실 또는 뭐 벌과금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 7번 법인의 출자자인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350만 원을 건물 관리비로 처리했습니다.
소액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가 290만 원이고 복리 후생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자 임원이고 소액 주주가 아닌 사람의 이 사택 유지비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소액 주주인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350만 원만큼만 송금 불산하시면 되겠네요. 출자 임원의 사택 유지비가 건물 관리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350만 원만큼 해당하는 사람이 출자자 임원이죠. 두 개 겹치면 상여로 처분하시면 되겠네요.